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단원이죠. 일단 첫 번째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인데요. 2차 방정식은 근을 무조건 실근을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두 개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 두 근의 부호가 어떤지 알아보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했었을 때, 자, 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나 같다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된다 하면은 두 근은 모두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도 두 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큰 하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나와야 되고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된다면은 두 근은 모두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했었을 때는 두 근의 곱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온다면은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판별식을 쓰지 않냐면은, 자, 판별식은 b의 제곱 빼기 4의 시가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의 우리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가 되죠. 근데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나 같은 거고, 그죠?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자, AC가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판별식 무조건 양수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이러한 우리가 부등식은 뭐 굳이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따라서 두근의 합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근의 합도 굳이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했었을 때는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 조건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참고를 보게 된다면, 자, 부호가 다른 두근의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있죠. 자, 이런 얘기는, 자, 부호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당연히 두근의 합은 0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음수다. 이 조건을 만족해 준다면은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전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음수가 나와야 하지만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도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나와야 하지만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됐죠? 자, 2차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위치인데 이 실근의 위치는 자, 우리가 그래프로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축의 위치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된다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판별식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의 요 2차 방정식의 요 놈의 이름을 fx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럼 p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이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 준다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전히 왼쪽 그림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근도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큰 하타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p보다 왼쪽에 있어야지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은 이러한 그림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럼 얘는 왜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냐면은 결국에 fp가 음수란 얘기는 무조건 이러한 그림밖에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fp가 음수란 얘기 안에.
그래서 굳이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축의 방정식도 왜 사용하지 않냐면은 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P보다 큰 쪽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 이해되시죠? 자,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는 FP가 음수란 조건 안에는 이 안에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일단은 자, 요거에 대한 두 근이죠. 그러니까 두 근인 거니까 얘도 판별식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거고 P에서의 함수값, Q에서의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축의 방정식이 P와 Q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림들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됐죠? 성립하게 된다. 자, 필수 예제 23번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두 근이 모두 양수죠. 그러면은 1번 문제는 판별식 0보다 크다 같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주는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죠. 일단 짝수 판별식을 쓸 거니까 b' 제곱 빼기 a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 같다가 나와요. 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 보면 k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또 이게 이제 가이구간이 되는 거니까 작은 거보다는 한없이 작아지고요. 큰 거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두 근의 합인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k 더하기를 나오고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요거죠. k 더하기 3, 0보다 크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공통으로 만족해주는 범위만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만족해주는 영역이 여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1번과 두 근의 합만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1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일단 들어가겠고 자, 여기서 합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데 요거는 음수인 거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호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겹치는 영역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빼기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우리는 곱만 찾으면 된다 그랬었죠. 곱이 음수다 이 조건만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곱이 양수일 때가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271번도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근이 그죠?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되어 있네.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근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판별식 0보다 이제 크다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서로 다른 두 근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도 판별식을 쓸 거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된다면 b' 제곱이죠. 그리고 빼기 ac가 돼요.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c 이렇게 되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마이너스 3m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그리고 사라지죠. 4는 0보다 크다가 되고 자, 여기서 음수를 다 곱할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부동호 바뀌죠. 그럼 n값을 묶어내면은 3m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사익 구간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m이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일단 첫 번째 걸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a분의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2에 m-2가 0보다 크다가 작다가 나오죠. 그런데 이 m값이 실수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크나 같다죠. 근데 거기다 2를 더하고 있으니까 밑에 분모는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 양변의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남아있는 게 결국에 2의 n-0보다 크다, 작다만 남게 됐죠. 이렇게. 그럼 얘는 m 값은 요 2도 사라질 거고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두근의 곱인 거니까 a분의 c가 되죠. m제곱 더하기 1분의 4가 돼요. 0보다 크다. 얘도 무조건 상관없죠. 양수기 때문에 곱해도 이 양수가 항상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됐죠?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범위 찾을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리고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겹치는 영역은 여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272번은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이죠. 한 개의 양수인 근과 한 개의 음수인 근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근의 곱만 따지면 되죠.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 조건만 따지면 돼서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음수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1과 3 사이가 나오겠네요.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다. 2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273번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는 두 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고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합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는 범위만 찾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a분의 c죠.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5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 구간이네요. 1과 5 사이가 나오겠고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a제곱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더하기 a 더하기 12가 0이 나와야 돼요. 그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바뀔 거고 얘를 만족해주는 a 값은 4하고 a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근데 얘랑 얘는 동시에 만족해주는 a인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a는 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동시에 만족해. 자, 필수예제 2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래로 블록한 폼을 써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 다운됐네. 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요 함수의 그래프의 이름을 fx다라고 설정한다면 요 놈을 우리가 fx라고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은 두 근이란 얘기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 일단 0보다 크나 같다를 써야 되겠죠. 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이놈이 0보다 크나 같다가 나와요. 그러면은 작은 거보다는 작아지고 큰 거보다는 큰 범위를 갖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두 근이 1보다 큰 거니까 결국에 f1. 자, 여기 좀 더 뻗어 간다면 여기 1이 있겠다라고 보죠. 1을 대입한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된다면 1-2a 더하기 4a 빼기 3이 0보다 커야 돼요. 결국에 a가 1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축. 요 축이 있죠, 축. 요 축이 1보다 큰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죠,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a가 1보다 큰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만족해주는 공통 범위만 찾으면 돼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둘 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따라서 a가 3보다 크나 같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4번도 동일합니다. 그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똑같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이 있으면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나 같다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f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fx라 이름을 적을게요. 요 놈을 2차식을 fx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가운데 축이 있잖아요. 그죠? 대칭축.
그 대칭 축의 방정식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되는 거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인수분해 보면은 6하고 2가 되는 거니까 작은 거보다는 작은 거보다는 작아지고요. 큰 거보다는 큰 범위를 갖게 돼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9 더하기 3k 더하기 k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요때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k는 양변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겠네요. 그러면은 k가 뭐보다 크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있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 뻥 뚫려 있는 거였네. 그죠? 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 여기죠. 여기 뻥 뚫려 있고 어디 있어? 6보다 크나 같은 거네. 예. k가 6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275번도 똑같아요. 그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거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1점 되겠죠. 또 요놈의 이름을 fx다라고 설정을 한다면 두 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f1의 함수값이 양수 세 번째 축이죠. 축이 1보다 작다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또 써보게 된다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요게 0보다 크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인수분해해서 풀게 된다면 n값이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자, 1을 대입한 함수값에다 1 대입해서 함수값 구해보면은 2 더하기 3m 더하기 5m 마이너스 0보다 큰 거니까 결국에 n값은 0보다 이제 크다가 나오죠. 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3m 이게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m 1보다 작은 거고 양변에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은 부동호 뒤집어지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또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은 일단은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는 0이 여기 있겠죠. 0보다는 크다죠.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 보다도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세 개가 겹치는 영역은 여기와 여기가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이 0하고 m 9분의 4 그리고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꾸 이상하네. 자, 276번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죠. 뭐 그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똑같이 판별식이 두 근인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중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나 같다. 두 번째는 자, 요것도 요놈을 fx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자, 2를 대입한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되죠. 요게 이제 x축이고 f-2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 b'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작은 것보다 작아지고 큰 것보다 큰 범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4a 더하기 3a가 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에서 a가 4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마이너스 1 작아야 되는데 결국에 자, 이거 약분되죠.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작죠. 그럼 결국 a가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범위 여전히 똑같이 찾으면 되죠.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죠. 세 개 겹치는 부분은 또 여기에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A가 얼마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자 필수예제 2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과 2 사이 있을 거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떠한 2차 두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알파 베타다라고 봤었을 때 이 두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요 놈도 fx라고 본다면 요 놈이 이제 fx가 되죠. 이 그림이 항상 만족해지려면은 그죠? 판별식 일단은 두근이 이렇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근으로. 따라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0을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2를 대입하는 함수값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항상 2차 함수는 대칭 축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겠다 0과 2 사이에 있겠다 라고 범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풀어본다면 자 밑에 나와 있네 그죠? 판별식 이거 쓰게 된다면 이 n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f0을 여기다 또 대입해보면 이때 n값은 1보다 작다가 나오고 2도 x에다 대입해보면 이때 m은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축은 0 축은 이제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죠? b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에 m 더하기 2가 돼요. 요게 0과 2 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더하기로 바뀌는 거고 양변에 2를 다 곱해도 부동호에는 변함이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마이너스 1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다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n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3분의 여기 있겠죠. 3분의 1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얘네들 다 겹치는 부분은 만족해주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 부분밖에 없죠. 여기 0이요. 그죠? 그래서 n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277번도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자, 일단 2차원의 두근이 0과 3 사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거고 그 두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볼 거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두근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접해서 중근을 가질 때도 이 두근이 0과 3 사이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전히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용해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f0 자 요놈도 우리가 fx로 본다면 자 f0의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f3의 함수값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 축이 0과 3 사이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범위만 실수 없이 계산만 이제 실수 없이 찾으시면 돼요. 일단 판별식을 써보게 된다면 b 프라임 제곱 그죠? 마이너스 ac가 되죠. 0보다 크다 같다. 그러면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좀 계산이 좀 단순해졌다. 그 다음 f0은 여기다 0 대입할 거니까 k-1 나오죠. k만 0보다 클 거니까 k는 1보다 크다. 3을 대입해 보면은 9, 12 빼기 3 빼기 3에다 얘는 거니까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k 빼기 4가 0보다 큰 거니까 k가 4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자 0이고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되는 거니까 2죠. 얘는 항상 성립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k가 5보다 발음이 되게 이상합니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범위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k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78번은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2가 있대요. 그러면은 얘도 여전히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죠. 여기 사이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볼 건데 이 사이에 2가 있다란 얘기예요. 아, 이러할 때는 우리는 뭘 찾아요? 요는 우리가 fx를 설정한다면 f2가 음수다. 이 조건만 찾으면 됐던 거죠. 왜? 자, 이 두근 사이에 2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대입한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죠. 이 안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별식은 무조건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 안에 포함되어 이 f2가 음수라는 얘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추계 방정식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2보다 작은 쪽이 있을 수도 있고 2보다 큰 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계 방정식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2차 두근 사이에 뭐 어떤 2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함수값, 그죠? 그 점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 된다. 이 조건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그 2를 대입할 거니까 4 마이너스 2 대입할 거니까 2배의 m-4의 제곱 더하기 2m은 음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 마이너스 요거 정리해 보면 4m 2m 제곱이죠.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8m인데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16m 더하기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2m은 음수. 그리고 일로 이항하면은 2m 제곱 요거 18m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m 마이너스 28인데 넘어가서 더하기 28 나오나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9m 더하기 14는 0보다 크다죠? 그래서 결국에 7이 14가 되는 거니까 작은 거보다는 작아지고요. 큰 거보다는 큰 범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가 되는 거